어이, 흥, 우야, 흥, 우야, 흥, 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암수육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간의 합에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에, 갑, 을, 병정, 무까지 5개를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갑의 밑에다가 기, 경신, 임, 계 5글자를 쓰면 그 위와 아래의 글자가 합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갑기는 이제 갑의 어린 소년과 말하자면 그 어머니 같은 그 여성이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그런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의 어떤 관계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을정의 합은 말하자면 이제 꽃다운 처녀가 말하자면 그 경의 그 아저씨하고 이제 참 어떤 그 합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병화의 그 처녀가 신금의 또 아저씨와 이제 말하자면 멋을 내기 위한 그 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은 수라고 했고, 정임, 그 말하자면 힘쓴 장정의 어떤 그 참, 그 힘을 쓰는 그 남자의 좀 우락부락한 어떤 그 체격에 반한, 그 말하자면 이제 나이 먹은 이제 뒷방, 말하자면 이제 초로의 그 아주머니, 말하자면 어찌 보면 할머니가 그 장정의 그 어떤 그 힘센 그 어깨를 딱 보고 참 반해서 합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와 개의 합은 아저씨와 늙은 할머니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 합은 전 시간에도 결과물이 없고 결과물로서는 화가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합이라면 뭔가 생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갑기의 합은 어때요? 토.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그 참 재물. 그 다음에 을경의 합은 금. 말하자면 그 이 권력, 힘에 의한 그 혼인 관계고, 경신의 합은 이것은 그 말하자면 어떤 그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그 모든 일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수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정임은 목, 말하자면 이제 새롭게 나무를 가꾸듯이 그런 그 애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육식갑자의 어떤 그 이제 그 합액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하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갑과 기의 갑은 그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그 기토의 아주머니가 사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합이고, 이제 을과 경의 합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참 15살 같은 방년에 그 처녀가 힘세고 권력이 있고 멋있는 그런 아저씨를 만나서 합을 이룬다라고 했고, 병은 말하자면 이제 20살이 넘은 처녀죠. 말하자면 혼기를 놓친 여자가 뭐 재력이 있고 잘생기고 멋있는 외모를 지닌 신금의 아저씨와 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정임의 합은 참 말하자면 이제 뭐 장가가 어떻게 보면 장가를 가기가 쉽겠어요. 혼기를 놓친 장정이 말하자면 이제 뒷방 마님이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 안방 마님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임과 합을 이루는 관계를 말하고, 말하자면 무와 개의 이제 말하자면 개의 그 무의 그 아저씨가
개의 나이 먹은 말하자면 여자, 할머니와 어떤 애정의 합이 아니라, 정략적, 즉 어떤 조건으로, 말하자면 어떤 뭐랄까, 장사라 그럴까,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서로, 말하자면 이제, 오월 동주와 같은 그런 정신으로, 서로 이제 말하자면, 딴 주머니를 차고, 정략적으로 이루어진 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말하자면 이제 합이라는 것은 아까 결과물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갑기는 토, 을경은 금, 병신은 수, 정인은 목, 무게는 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천간의 동물들의 그 합이 때문에 참 어찌 보면 뭐 사람들이 무슨 합의라 해서 뭐 대단하게 무슨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 모든 것을 부딪히면 때입니다. 때가 그 도래함에 의해서 말하자면 합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제 정상의 합으로 봐야 되겠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누가 누구랑 뭐 합을 이뤘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왜? 그건 그때의 어떤 결과물이니까 그때의 결과물은 그건 모르죠. 어느 부모가 참 구렁이 담 넘듯이 남의 집을 넘어가서 참 합을 이루는지 아니면 참 어느 참 부모가 참 그 센 물결을 헤치면서 건너가서 또 합을 이루는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것은 때때의 일이라는 것은 합이라는 것은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성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어려운 일이죠. 그건 그 얘기 할 수 없습니다. 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암수육자법에서 암수를 이루는 아주 골격적인 말씀을 이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천간의 나이, 그러니까 가장 큰 암수육자법의 핵심의 법입니다. 핵심에는 암수를 어떻게 해서 가르고 또 천간의 나이가 어떻게 돼서 어떤 형태로 이제 만나서 살아가느냐, 각자가 다 다르듯이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천간에서 결정이 된다. 그 말씀이 암수육자법의 큰 골격입니다. 골격.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할 일이 많고 또 자기가 보살피고 거느려야 할 대상들이 많고 또 나이가 적으면 윗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이가 먹어도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좀 여유롭게 살아가면서 좀 어린 아이와 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천간 하늘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를 들어서 10살 먹은 남자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10살 먹은 남자가 15살 먹은 여자와 혼인해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는 그렇게 일 많이 안 해도 돼요. 왜? 15살 먹은 여자가 벌어다 주니까. 먹고 살게 하니까 모든 주권이 여자한테서 나오니까. 그런데 10살 먹은 남자가 8살 먹은 여자를 만났다? 이러면은 둘의 관계는 달라지죠. 왜 달라져요? 10살 먹은 남자가 모든 주권과 외부에서 돈을 벌어서 8살 먹은 여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생 그렇게 이어지느냐? 아니죠. 때때의 또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절에. 즉 태어난 해의 봄, 태어난 달의 여름, 태어난 날의 가을이 또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엮여나갔냐에 따라서 총체적인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의 행위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암수육자법의 가장 큰 골격입니다. 나이의 문제, 천간에서 나이의 문제,
두 번째는 암수의 합의 문제. 여기서 이제 암수가 갈라지니까.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평생 여자로서, 참 살 거야. 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자도 순놈으로 태어났지만, 천간의 음양이 달라져서 암수의 그 가름에서 계절이 바뀌면서 암놈이 될 수 있고, 순놈이 될 수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암놈으로 태어났으나, 몸은 암놈으로 태어났으나, 태어난 해부터 순놈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정확한 겁니다. 내가 거의 암수 육자법을 연구하고 세상에 내놓기까지 한 3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임상 실험을 하게 되죠. 누가 누구를 어떠냐, 그러면 이제 나오죠. 정확해요. 정말입니다. 아주 내가 놀라운 확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유튜브의 이 방송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승복을 잇고 어떤 참 알린다는 것이 좀 처음은 좀 쑥스럽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배워서 내가 익혀두면 그리고 나가서 점프를 하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다더라. 암수만 가려고 이거 나이만 가려도 인생 전체가 쫙 나오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또 지지에서 있는 관계, 또 지지에서의 합이 어떤 관계냐, 이런 이제 따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간의 나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천간의 암수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 암수 육자법의 가장 큰 골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재산이 있어야 살아가죠. 토는 재산이다. 제가 앞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몇 가지의 것들이 암수 육자법을 이루는 골격입니다. 골격 중에 골격인 이번 시간과 이 앞 시간에 했던 그 나이의 관계와 암수의 관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내가 좀 하고 있죠. 오늘의 이제 말하자면 이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 이제 우리 신여사의 얘기를 좀 돌아가 봐야죠. 어찌 보면은 참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를 내가 지금 우리 신여사의 그 얘기를 참 자신도 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털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나를 보더니 참 아주 많이 본 사람 같다고 처음에 오셔서 그랬어요. 그리고 집도 아주 옛날에 살던 집하고 많이 흡사해서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이제 이 전 시간에 향금이한테 전화를 받아서 향금이한테 형님이라는 소리까지 듣고는 이거 뭔가 머리가 좀 쎄한 어떤 느낌을 받았죠. 옛날에 몸종이라면 어떻겠어요? 아시 하면서 아니면 혼인했을 때는 아시마님이라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했을 텐데 향금이를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해놓겠냐, 이제 몸종으로서 풀어놓게 됐냐 하면은 이제 남편 되신 분이 이제 유학을 갔다가 와서 이제 말하자면 교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향금에게 일정금의 돈을 주면서 너도 독립에 나가 살아라. 이제는 나 의지하지 말고 독립에 나가서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많은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참 다른 데 가서 생활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한 6, 7년 한 6, 7년 되는 그 시기에 또 이제 지방에서 이제 학교를 서울로 옮겨서 이제 한 6, 7년 세월이 흘렀는데 느닷없이 향금이가 찾아와가지고 형님 그러면서 대뜸 그렇게 이제 참 얘기를 하고 다방에서 기다린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다방에 이제 참 가서 이제 갔더니 그 옆에 그 향금이하고 같이 한 6, 7살 되는 그 사내 아이가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몸종이었던, 이었던이라고 해야 되겠죠. 몸종이었던 향금이가 참 내가 형님한테 거두절미하고 앞뒤 얘기 다 잘라버리고 본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내가 형님의 그 앞길을 막고 있지만 이렇게 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시마님의 인생을 자기가 막았다는 얘기를 딱 시작을 하면서 참 형님한테는 죄인이지만 지금 얘 옆에 아이를 가려도 얘의 앞길은 형님이 막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그 판사님하고 사이에서 이해가 생겨난 거죠. 이제 애를 못 나니까 시댁에서는 말하자면 향금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뭐 멀리 갖고 있냐, 겪어보니까 쟤도 괜찮더라. 뭐 하니까 이제 둘이 좀 합방을 해봐라 해가지고 좀 시작한 것이 애를 덜컥 낳아가지고 6, 7살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내년이면 얘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얘가 호적에도 못 올리는 사세가가 됐으니 형님이 얘 학교를 막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우리 신여사는 거기서 꽝 하고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이제 냉기를 맞고 오르고 있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참 향놈이가 또 옆에서 간호랍시고 또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참 온통 하얀 그 병원의 그 백색의 그 참 그 병실에서 그래 내가 쥐고 있으면 뭐하냐 나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향놈이가 가지고 온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류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 이혼 서류와 이혼 서류겠죠. 뭐 이혼 서류가 있어야 그 애도 또 지가 또 올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런 그 참 피눈물 나는 자기 몸종이었는데 옛날에는 아씨 하면서 참아는 죽으라면 죽는 심리까지 됐던 그 몸종이 자기 신랑을 통째로 가져가가지고 애까지 낳아가지고 찾아와서 애 앞길 막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이혼을 강요해서 도장을 찍어대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래 그래도 도장을 찍어주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향금이가 마지막 양심은 한 가닥 있었는지 시마님 죄송합니다.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참 우리 시마님한테는 내가 못할 짓을 한 죄인이니 용서하세요 이러면서 떠나가더랍니다. 그래도 향금이도 일만의 양심이 있었던 거죠. 참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어떤 피해망상증, 뭐 대인기피증, 말하자면 뭐 아주 뭐 사람만 만나면 막 울렁울렁 되고 막 아주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학교에도 휴직계를 내고 하여간 참 어찌 보면 미친년이 돼가지고 참 가다가 휴직이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참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낭인이 신세가 된 거죠. 참 그 신여사의 얘기를 듣고 보면 세상살이가 참 그래요. 우리가 남녀가 혼인을 하면 쟁기와 밭이 말하자면 쟁기를 만나는 격이 되니까 쟁기로 밭을 갈아야 또 뭔가 또 새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쟁기가 밭을 갈아봐야 뭐 거기서 뭐가 소출이 안 되니까
또 시댁에서는 당연히 새로 얻어라 이런 어떤 결과가 되는 거죠. 참 사람들이 참 어찌 보면 너무나 그 자기 그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신여사는 말하자면 아주 참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그냥 아주 미쳐서 돌아다녔답니다. 그러기를 수년간 했는데 용서가 안 되더래요. 예. 그 시댁에 그 신랑을 얻을 때에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가문이 있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도움을 주면은 너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니 그 됨됨이가 믿고 살아봐라 해가지고 참 짝을 지어줬는데 정작 유학 갔다 와서 판검사가 되니까 자식 못 낳는다는 이유로 그냥 헌시작처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남의 말이니까 그렇지 얼마나 그 말하자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미쳐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 신여사님의 처지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이제 더러더러 좀 있으면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 세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또 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겠어? 뭐 이런 충고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애를 못 낳았으니 애는 낳을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애 하나 입양을 해서라도 키우면 필히 키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우리 신여사님 용기를 내서 한 4살 먹은 그 참 어려운 집안에서 못 키워서 버려지는 그 아이를 참 입양을 해서 이제 참 키우면서 좀 제정신이 돌아와서 교직 생활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참 애 하나 키우는 재미로 참 이게 참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이만 먹으면 다 어른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어른이란 때때에 익어서 어른 짓거리를 해야 어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덜 익은 어른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위에 널렸어요. 입으로만 주둥이로만 까는 사람들, 행동은 행편없는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덜 익은 사람들이죠. 덜 익었다면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덜 익으면 맛이 없는 거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행동은 없고. 그래서 이제 애를 하나 키우면서 이제 말하면 정상으로 돌아오죠.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참 생활을 하게 되는데, 또 우리 신여사님한테 그 참 남아있는 그 인연의 끈에 대해서 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또 대반전의 얘기가 또 이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건강한 하루라도 즐겁게 그리고 남들에게 항상 편안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